지금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된 거죠. 영장 실시 심사가 오후 2시 20분 정도에 시작해서 어젯밤 9시쯤 끝났어요.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에 휴정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한 5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셈인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아주 짧게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7개 혐의로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법원에서 판사가 중점 들여 본 것은 증거인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 이러한 구속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밝혀진 것을 보면은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에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하폰 기록을 삭제를 지시하는 것, 이거 자체가 좀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밖에 있으면 말을 맞추고 또 진실을 말해야 될 동조자, 방조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뭐 내란 특검에 수사에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걸 또 하나의 이제 도주 우려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혐의를 갖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진다. 참으로 잘했고 다행스럽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여러 다른 피의자 또는 다른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 실제 강의구 부서실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말이 바뀌었잖아요.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 강의구 부서실장 같이 변호를 했는데 입회하면 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고 특검에서 됐다 이걸로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구속영장을 좀 빨리 치는 데는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왜냐하면 기각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가 꺾이니까 그런 게 있을 걸로 봤는데 그걸 좀 주요하게 강의구 김성훈이 말이 바뀌는 것. 왜 윤석열 대통령 측, 전 대통령 측 사람만 있으면 말이 바뀌냐. 이거는 이 양반의 영향이다. 이거라서 남세진 부장판사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쏘라고 한 적 없습니까? 라고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라니까 아마 부장판사도 이분 안 되겠군. 이분은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타인에게 주변인 증인들에게도 거짓말을 시킬 사람이다. 이런 걸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좀 눈여겨봤는데 1차 1월에 구속될 때는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8시간 넘게 지나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에는 약 5시간 정도 지나서 발부됐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좀 더 명확했고 이번에는 사실은 약간 좀 오래된 사건들도 있어서 혹시 기각되는 건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좀 정상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1월에는 물론 발부는 됐지만 워낙 아스팔트에 광기들이 좀 많아서 정치적 갈등이 심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분위기에 더 꼼꼼히 봐야 되고 약간 영향을 줬다, 그런 분위기들이. 근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혐의도 소명됐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사람 당연히 구속돼야 되죠. 일단 범죄도 너무 중대하고. 근데 이제 좀 상식이 되는 세계가 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특검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검사 10명을 보내고 뭐 프리젠테이션 자체도 뭐 178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잠깐 박 실장님 언급을 하셨지만 재판부가 뭐 강희구 전 부속실장 진술에 대해서 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비판하면서 변호사들이 공격받으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나는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고립무원이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안 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변호사들도 솔직히 이거는 변호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아까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변호인들끼리 다른 목적이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나 목적이나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함으로써 취득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이 내리게 되면 저기 김 변호사, 우리 변호사 회의해야 되는데 좀 나오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변호인 좀 끊을게요, 이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회의도 안 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줄 몰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해계망측한 논리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많이 질타를 했었잖아요. 이제서야 변호인 스스로도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많이 끊는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김건희 특검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부인을 변호하면 이해상충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 이런 취지로도 말했다는 거예요. 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얘기는 예를 들면 강희구 구속실장을 변호했던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인단에 소속된 사람인데 아니 실컷 변호하고 났더니 회유했다고 또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거니 그러면 우리 변호인단 빼고 김건희 내 부인 변호할 사람 구하려는데 어렵다. 이제 그런 걸 얘기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일단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1월 했을 때도 제가 아는 분도 변호해달라고 얘기 왔었대요. 어떤 뭐 아주 대형은 아니지만 나름 노펌에 큰 노펌에 계신 분인데 그랬더니 무슨 헛소리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치적 욕심들이 있는 또는 사업적 욕심이 있는 분들만 변호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몽에 따른 얘기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또 이분들도 지금 어제도 중앙지방법원 앞에 원래는 상당히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백 명 정도에 그쳤고 물론 뭐 날도 더운 영향도 있겠지만 자리도 빈자리가 좀 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스팔트의 광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광기를 지금까지 버텼던 건 사실은 전 돈이라고 봐요. 몇몇 극우 유튜버들이 또는 몇몇 전환길 또는 알트폰 사업자 정광훈 씨 같은 분들이 어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좀 공고히 하고 사업도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거기에 뭐 본인의 광기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열기가 죽으니까 아 이게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럼 급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몇몇 극우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 좀씩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인들도 사실은 변호 이런 것도 그러면 진짜 그분은 관계로 꽉 찬 분이고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어떤 구구에 자기가 중심으로 서서 그거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동인들이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없다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뭐 장관도 하고 뭐 다른 중요한 공직을 했었잖아요. 그분들은 조금 좀 저렴하게 변호 같은 거 안 해주나요? 의리가 없는 건가요? 근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노펌 소속일 경우에 노펌에서 부담스러워한대요. 아, 그럼 나와야죠. 부담스러워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뭐 공직을 받았으면은 나와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연세도 좀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의리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대통령실에 뭐 있던 이복현 그 금감원장이랄지 네. 그다음에 이원모 이원모 한동훈 전 장관도 있고 왜 안 하지? 한동훈 전 장관이 만약 가서 변하면 잡아 넣으세요. 라고 하죠. 지금 이제 20일 정도 구속 기간을 확보를 한 거고 내란 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 불러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앞서서 특검이 재판부에 구속영장 청구서 또 프리젠테이션 자료 외에도 한 300페이지 정도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한 의견서를 냈는데 재판부가 이제 사건 내용 증거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따로 준비한 건데 여기에 이제 외환 혐의가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지만 이 부분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 필요하다. 이거 그냥 두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들어가 있던 걸로 봐요. 그 외환죄는 좀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적과 통모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통해가지고 짜고 치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하고 짜고 치고 이런 일을 벌였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은 것 같고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내란 외환죄 아니면은 처벌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삼았고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외환죄를 빼게 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이 외환죄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외환죄까지도 좀 문제 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좀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일단 청구된 영장에는 외환죄가 빠져 있잖아요. 외환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외환도 있고 거기에 뭐 일반 이적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적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수사가 덜 됐다. 아직도 증거나 정황 이런 것들을 물론 어느 정도 저는 확보했다고 보는데 좀 더 돼야 된다고 했지만 의견서에 이걸 아주 자세하게 담은 건 전 그런 의도라고 봐요. 법적인 건 아니지만 판사님 보세요. 얘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도 잘 커버하고 체포도 일단 뭐 법정 수사에 조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쁜 짓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속이 제대로 수사하는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약간 가외적인 일을 넣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외환죄도 뭐 어느 정도는 이미 드론사에 있던 장교들이 당시에 녹취 또 진술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작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밝히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이제 외환죄에 그냥 딱 외환죄 같은 경우는 외국과 통모해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정은과 통모하였다고 입증은 어려울 것이니 물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엄 한 달 전쯤에 몽골에서 정보사 장교들 몇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럼 혹시 당시 북한 쪽에서 나온 주재원들을 만나서 통모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의혹이 있죠. 근데 사실 밝히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그게 맞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정말 의혹 단계인데 그런 게 만약 나오면 외환죄는 최하가 무기징역이거든요. 외환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적죄나 일반 이적죄 같은 건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치냐니까 가능하고. 근데 그 뭐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외환죄 무기징역 이상이 아니더라도 드론사에 있는 장교나 또 이런 분들에게 의무 없는 일 시키면 직권남용이라도 무조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역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환죄 소추가 가능했던 그런 건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상원 씨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막 이런 메모가 들어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전쟁을 유발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그래도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군 헌법단에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적용한 것도 한번 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수사 진행 상황을 봐서 이 부분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보다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습니다. 국민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이런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벌였다면 이 진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외국과 통모해라는 건 입증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자가 어떤 짓을 했느냐. 정말 사실은 국지전이라고 우리가 정말 다운시켜서 얘기하지만 자칫하면 대규모 전투나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이 북한과 멀지 않잖아요. 날씨 좋으면 얼마 전에 날씨 좋았을 때는 뭐 그냥 저 일산 쪽에서도 북한 쪽이 보였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런 데서 만약 그런 걸 위험을 했다? 이거는 기록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용서받으면 안 되죠.